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중국 관광객에 사실상 문을 걸어 잠갔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혜인 기자, 공항 PCR 검사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다시 시작됐네요. 네, 입국 뒤 검사 의무가 사라진 지 약 석 달 만에 공항 입국객 PCR 검사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 저녁 7시쯤 중국에서 날아온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했고요. 지금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은 검사를 받은 뒤 건물 안쪽 대기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대략 3-4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1000여 명입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이 가운데 증상 있는 사람과 단기 체류자 208명이 공항에서 검사를 바로 받았고요.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검사 전이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준비된 차량을 타고 격리시설로 바로 이동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입국장에서 검사소로 향하는 동선이 따로 분리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일부 입국자들은 입국 절차가 길어지면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有很多不方便的地方，比如说我们的出行，在出行的时间上面的话，它可能会增加到2倍的时间。 중국에서 들어온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자들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합니다. 사흘 뒤인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 달간 관광 비자 발급도 중단됩니다. 사실상 중국인 관광을 막은 건데요.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도 있어 당분간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대기 장소도 즉각 늘리고 필요 인력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초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대신 선택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일정까지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김재경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새해 화두로 던졌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실었습니다.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선거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3월까지 확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또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서 지역의 표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혀 2명, 3명, 4명씩 여러 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난주에는 국회의원 49명이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는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뜻이 대표되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총선까지는 아직 1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새해 시작부터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정부가 조만간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만 빼고 나머지 규제 지역은 전부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고 거래 자체가 얼어붙는 비상 상황이라는 진단 때문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넉 달 새 집값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평균보다 2배가 넘는 하락폭입니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등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사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씨가 말랐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추가 완화가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격 상승기에 좀 과하게 매겨져 있던 규제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그런 여건 면에서는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이 남아있고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등 15곳은 아직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하락세 지속에 추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재건축 재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파격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거래가 상당히 상실이 돼서 주택 시장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 대출 규제도 완화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이 최소 2차례 결혼을 했었고 자녀도 두고 있다는 주변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5년 전 결혼 상대자였던 여성의 신변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8년 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결혼식. 이기영과 한 여성의 결혼식을 알리는 안내판이 놓여 있습니다. 정장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이기영이 웃으면서 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서약서를 읽고 여성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기도 합니다. 이기영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며 5년 전 결혼한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해당 여성의 안전 여부를 즉시 확인했다며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팀은 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과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이 지인은 당시 이기영은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며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집에도 제가 잘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집도 데리러 와야 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매번 그랬나 봐요. 자주 싸우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자마자. 이에 대해 경찰은 이기영의 재혼 여부 또 자녀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1년간 이기영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380여 명의 신변을 확인했고 남은 확인 대상은 10여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기영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 이 중 2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평소에도 음주운전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핸들 잡고 대리운전 부르라 그래도 그냥 가버린 적 몇 번 있어요. 경찰은 음주운전 누범 기간이었던 이기영이 가중 처벌을 우려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알코올 의존증 가능성까지 제기됐는데 이기영은 택시기사 살해 닷새 후에도 술에 취한 채 시민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이기영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고 모레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소동이 일었던 군의 고체 추진 발사체, 그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1차 발사 때와는 달리 2단부터 4단까지 엔진 연소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방부는 이르면 2년 뒤쯤에 실제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둑해지는 서해 해상시험장. 섬광과 화염 속에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마치 거대한 불꽃이 짙은 연기를 내뿜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때 미확인 비행체로 오해받았던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2차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이윽고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덮개가 분리되며 페어링 분리에 성공한 로켓은 조금 뒤 연료를 태우며 로켓을 밀어올린 2단 추진체 분리에 들어갑니다. 곧이어 3단 추진체가 불꽃을 내며 연소를 시작하고 궤도에 위성을 보내기 위한 상단부 4단 추진체도 점화에 성공합니다. 실제였다면 정찰 위성이었을 모형 위성체의 분리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우주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차 발사에서는 단 분리 등에는 성공했었지만 이에 더해 3단과 4단의 엔진을 점화시켜 추진체 능력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뒤에 위성을 저궤도로 올리려면 최종 개발 단계로 평가받는 1단 추진체까지 탑재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1단 대형 로켓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중력을 극복하고 공기층을 지나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만큼 속도를 주려면 추력이 세야죠. 특히 1단 추진체의 엔진 설계도 완성 단계인 만큼 몇 차례 연소 시험을 거쳐 추가 비행 시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